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내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핵심 피의자인 만큼 특검 수사에 명운이 걸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일과 시간 동안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경내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구속심사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한 총재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교단 자금으로 구매 대금을 치렀다는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입니다. 한 총재는 그러나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다만 권 의원과 만나 세뱃돈 100만 원과 넥타이를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소환조사 하루 만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하다 권 의원 구속 이후에야 나오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특검의 조치는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고령인데다 심장 질환이 있어 보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영장이 청구돼 내일 오후 4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원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김건희 씨 선물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물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는 권성동 의원을, 그리고 김건희 씨 상대로는 건진을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 김건희 씨에게 명품 선물을 건네고 또 권성동 의원에게는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이른바 정교 일치 교리가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선물에서 시작된 수사가 윤영호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권 의원의 구속에 이어 이제는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에게까지 다다른 겁니다. 내일 법원의 심사 결과가 특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통일교 입장문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일교는 한 총재의 구속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한 총재는 앞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3번 연속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건강을 이유로 앞세웠습니다. 83살 고령으로 이미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되면 실명뿐 아니라 심장 질환의 합병증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미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더 밝혀질 것도 없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오히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혐의는 입증했는데 한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교가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한 셈입니다. 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한 총재가 구속된다면 특검의 칼끝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억 원 중 일반 현금 5천만 원과 관봉권 5천만 원으로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관봉권 5천만 원이 든 상자 포장에 한자로 임금 왕자가 새겨진 것으로 파악됐죠. 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관봉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약 11만 명이 이제 통일교 교인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한 총재 구속 여부가 이 수사에도 영향을 줍니까? 네, 맞습니다.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단과 통일교 신도 명단을 대조한 끝에 11만 명에 달하는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2022년 대선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정교 유착을 한 건 아닌지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구속심사에서 특검은 11만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통일교 이슈 때문에 저희가 바쁜 신용환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한학자 승인하에 권성동에게 1억 주고 윤석열에게 선거비용 제공하고 선물 제공한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네. 한학자 총재는 특검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마디가 나왔는데요. 이 한마디를 보자 최진봉 교수님이 쌍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가 욕해도 돼요? 욕 안 했어요. 무슨 욕을 해요? 요거는 화가 좀 나실 화가 나죠. 이거 인정이야? 네, 네. 목사님이니까. 이거 욕은 인정이야? 안 했어요. 쌍욕을 목사님이 안 쌍욕했습니다. 했다니까, 도대체 욕을. 어떤 말에 분노를 하게 됐는지 잠깐 볼까요? 특검 아우 나는 독생녀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건 네. 분노하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성직자고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이제 독생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가 이제 태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죠. 그걸 독생자라고 부르는. 그럼 자기가 지금 엄마 아빠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독생녀. 지금 이렇게 되면 하면. 이건 하나님 혼외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니 맞잖아요.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발언이라는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말이 안 한다. 돼. 아니, 이거 하나님 한학자- 혼외자라는 얘기가 된다. 아니 내 주장이 아니고 나 진짜 논리적으로 한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외자라니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무위키 이런 거 찾아봤어요. 한학자 씨가 부모가 누군지. 근데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그 엄마 이름이 홍순애 씨로 나오는데 그럼 만약 엄마가 있으면 아빠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독생녀야. 아버지 이름은 뭐야? 안 나왔어요. 거기. 하나님으로 돼 있으면 제정신이야. 야 밝혀내야지. 아니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이 아니야 거기에 없다니까 정보를 찾아봤는데 확인하고 야, 있었어야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분이 보니까 그 나무위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엄마하고 둘이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한학자 씨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17살 때 그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누구야 문선명 씨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한 얘기입니까? 네. 이건 정말 하나님 모독이에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요. 저 뭐야 통일교야? 저 왜 가? 불편한가 봐. 아니 저 통일교네 저 너. 저 통일교 저 갑자기 살을 떠버리네. 아니 근데 저는 목사로서 너무 이 사람은 죄인이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명시했잖아요. 통일교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건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뭔 독생녀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네.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자기가 독생녀라니 죄인이야 죄인. 아니 그거 확인해야 돼 형. 아버지? 아니 아버지 이름이 몰라 이름은. 한아님이면 한씨잖아. 뭐하는 짓이야? 한학자잖아. 한학자. 한아님이면 이게 일이 복잡해져요. 하나님은 한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로 한 거잖아. 나 독생여다라고 했다고. 그럼 한아님 아버님 밑에 외동 딸이면 이게 사람이 복잡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인간이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오인혜 씨에 생각이에요. 따르면 독을 먹어도 살아나는 저 여인이라 그래서 독생녀라 그럽니다.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권성동이한테 세뱃돈 줬다는 얘기를 했더만. 네, 맞아요. 세뱃돈 준 건 얘기를 했어요. 네, 권성동 안 받았다 그랬는데 한학자 예. 얘기했어요 저렇게. 근데 뭐 저 돈이 사실은 뭐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간에 세뱃돈 줬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런데 했다. 왜 이게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느냐? 정말 비싼 변호사들을 썼잖아요. 전두환 예우에. 정말 철저히 교육을 잘 받고 특검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독생녀. 그다음에 또 요 말도 하잖아요. 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참 어머니의 그 어떤 교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오피니언 리더들 모아놓고 하는 그 저기 중에 강독 중에 보면 강연 중에 보면 네. 6.25 때 16개 나라가 이 동방에 이름도 잘 모르던 대한민국을 왜 도우러 왔겠느냐. 참 아버지 참 어머니를 구출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서 박수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왜 철저하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나는 독생자라고 하느냐. 종교적 확신범이라고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등등 왜 이렇게 총 안 잡고 집체 교육 이런 거 저 거부하고 했을 때 처벌이 이제 판례가 여러 번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요. 종교적 확신범. 이 수많은 종교 중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 중에도 정교일체를 주장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특이하게 이 통일교가 정교일체를 주장하면서 정교일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각 분야가 있잖아요. 이거의 정점에 이 종교, 통일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 천정궁이 어디에 있어요? 가평. 장락산에 있죠. 가평에. 그 락자가 삼수변에 이 저 마을 불악 같은 걸 때 락자 있잖아요. 후천세계를 말하는 뜻이에요. 보통 선천세계 5만 년, 후천세계 5만 년 얘기할 때 9천세계 5만 원의 꽃을 피울 성지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적 확신범화하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또는 나는 내 교리에 충실하게 평생을 살았고 나는 그 교리대로 따른 거다. 야 이거 예리하다. 오겁니다. 야 그거 몰랐네. 종교적 확신범이라는 게 내가 진짜 빠져 진짜 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네. 반드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나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은 범죄라도 거기에 감경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돈을 줬다가 아니라 이거- 세뱃돈이잖아요. 자 나를 이거 참 몰랐네. 어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아련을 하러 온 불쌍한 백성을 내가 아련을 받아주고 그거에 격려하는 세뱃돈 정도를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는. 야 이거 우리가 그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었네. 와 진짜 예리하시네. 이 한학자 총재를 와. 그 정말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요. 7남 7녀잖아요. 17살에 결혼해서 7남 7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런데 그 역사가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참어머니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더 잘 아시지만 일남 일찍 이제 저 유명을 달리하면서 좀 바뀌었지만 1, 3, 4, 7 여의도에 보시면 빨간 기둥에 큰 제일 높은 빌딩 있잖아요. 통일교 거입니다. 그 땅이. B자로 시작하는 빌딩 불야성을 이루는 여의도에 새로 지은 거 빨간 기둥으로 돼 있는 제일 높은 통일교 거예요? 그 땅이 통일교 거였죠. 그래서 통일교 땅이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분쟁이 붙었죠. 그래서 그 사남과 재산 분쟁을 세게 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통일교가. 그 금액이 패소 금액이 8천억이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상으로도 일본에서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2024년 3월에 도쿄 지방법원에서 종교 해산 명령을 내렸고 1심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던 한 4조 원의 재산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통일교 그 자산이. 그래서 일부는 뭐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는 뭐 일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관을 시키고 있다 등등 하는데 패소까지 겹쳐 있으니까 사실은 이 재산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공경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7남 7녀들과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7남한테 대권이 주어졌었어요. 그 종교적 법통이 7남 막내가 이제 받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가평에서 그 7남이 집전을 했어요, 실제. 한학자 전에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암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7남도 지금 7남 뉴스에 많이 보셨죠. 미국에서 왜 맞아요. 총총. 그게 7남입니다. 그 걔를 밀어낸 거예요? 네, 다 그걸 야 이기고 한학자 보통 얘기 아니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녀 맞나 본데? 거의 독생자 자기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그런 정도로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들로 얘기하면 정치력이잖아요. 정부 정치력이 감각이잖아요. 있네. 굉장히 그게 강하다고 봐야죠.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네요. 야 이거 법논리를 구성한 거였어. 갑자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여자는 왜 거기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나? 우리 솔직히 웃고 넘겼잖아. 맞아요. 야 법논리 구성을 잘했네. 이들이 어느 정도 신격화가 돼 있냐면 2008년에 잠실 선착장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시콜스키 헬기가 몇 대 없었어요. 대통령이 전용기로 타는 거랑 똑같은 헬기를 구입해서 통일교에서
보통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헬기로 다녔어요. 장락산에서 그 잠실 선착장 헬기장으로. 2008년 8월인가에 헬기가 떴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장락산 중턱에서, 장락산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630m 되는 산인데 중턱에 추락을 합니다. 네. 그 문선명 한학자 이 가족들 타고 간부들이 탔어요. 헬기가 추락했어요. 네. 그런데 다 전원이 살았어요. 그 많이 또 활용했죠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독생자가 된 거죠. 대거렸을 야, 때. 그 헬기가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고서 완전히 폭발을 했어요. 그 대박 났어 그래서. 그래서 진짜로 이제 메시아 반, 원래도 이제 자기들끼리 신이라고 네. 했는데 진짜 메시아로 간 거죠 이제. 그러니 지금 와서도 독생자라고 할만하게 그렇게 그 내부에서는 완전 신격화가 스토리를 된 만들어낸 거죠. 거지. 예. 야, 근데 그거를 법논리 구성에도 활용했다라는 것은 네. 그거는 보통 얘기 아니다. 와, 한학자 보통 얘기 아니었네. 변호인들 짱짱하게 구성한 어.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거 짜고 있는 거야. 한심하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두고두고 기대하시라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내란 특검에서, 이거는 이제 저기랑 좀 다른 거죠. 내란 특검에서의 휴대폰 포렌식이 있고 네. 그런 거에서 누구랑 뭐를 했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포렌식에 지금 백업 서버가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누구랑 뒤에 뒷수습 과정에서 별의별 통화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앞에 내란 전까지도 그랬지만 이틀마다 엎어 쓴다고 생각하고 별의별 통화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더 많이 그런 했을 수 있어. 과정에서의 이런저런 거 덮는 얘기들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어하던 분이라고. 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네, 그러면 윤영호, 정원주 라이벌 관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영호. 이 사람들이 일종의 A팀, B팀이라고 보면 왜 비포 애프터 사진 찍어놓고 문자 보내잖아요. 네. 확인 사살도 하잖아요. 네. 이번 건은 약소하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귀하게 써달라고 하면서 왕자 그려진 거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원주 씨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서로 파벌 중에서 금고에서 돈이 나가면 이 돈이 누가 어떻게 해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의심하고 배달 사고가 날까 봐 의심하고 막 하기 때문에 다 기록을 남기는 거죠. 네. 자, 그럼 권성동 의원한테 나간 돈은 아마도 정원주 씨가 큰 금고를 관리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주 씨가 역시나 똑같이 윤 본부장처럼 기록을 남겨놨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 정원주 씨가. 예. 왜냐하면 서로 의심하고 만약에요. 그게 진짜 윤영호 본부장이 준 게 1억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참 어머니를 직접 마련하는데 1억보다 밑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큰 돈이 나가잖아요. 네. 나갔는데 나중에 장부가 안 맞아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 이 중에서 슈킹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배달 사고 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할까봐 이 정원주 씨도 아마도 다 기록을 남겨놨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학자 참 엄마, 참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니 구속영장 신청됐습니다. 세뱃돈 청구. 날리는 분. 네. 저를 했어요. 저를 했으니까 세뱃돈을 줬겠죠. 이제 한학자 그 총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요. 22일에 요거는 네.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했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총재는 한학자 총재가 조사 과정에서 나는 독생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통일교 교리를 계속 설파했다라는 독생녀. 것이고, 그리고 그 샤넬백은 나는 그 샤넬백이라는 게 윤영호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라고 했다는 건진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샤넬백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그 의원에게 지금 구속된 권성동 의원에게 준 돈은 세뱃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0만 원. 네? 100만 원 줬대잖아요, 세뱃돈. 아, 그 구체적인 액수가 또 나왔어요. 저는 그 한학자 이분 총재 빨리 절하러 갑시다 우리도. 아니,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을 했으면 200만 원 줬나요? 아하. 근데 세배를 두 번 하나요, 원래? 뭐 살아있는 사람한테 두 번을 해요? 돌아가신 분한테 두 번. 그러니까 왜 그 독생녀라서 두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신한테 세 번이고. 뭐 저는 그렇잖아요. 이 통일교라는 이 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오병이어가 왜 기적. 나옵니까?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트럼피 넥타이를 받았는데 한학주 총재는 1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이 넥타이로 변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절을 했더니 100만 원을 줬더니 이게 넥타이가 돼서 돌아왔죠.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통일교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사실 고령이라서 저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영장에 대한
발부가 저는 100% 확실 못하고 한 90% 정도 봤는데 네. 또 돌이켜 보면 이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분이 돌아갔을 때 통일교의 어떤 영향력과 장악력은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증거인멸 부분들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한 100%는 아니라 99%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다. 3,000배 한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들이시. 3,000배요? 3,000배면 1,500만 원. 3,000배를 하려면 보통 재료가 두 번에 100만 원이니까.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저를. 네. 자, 여튼 중요한 얘기 하나 15억이네 더 그러면 세뱃돈. 15억. 네.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있잖아요. 네. 1억이 이제 5천만 원씩 두 덩어리로 상자에 담아서 전달이 됐다. 근데 특검 확인해 보니까 현금 5천만 원 하나는 빨간 한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관봉권을 넣어서 파란 한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관봉권이들은 파란색 포장 상자에는 임금 왕자로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으로 왕자를 쓴 게 아니라 네. 정말 꼼꼼하게 실로 한 땀 한 땀 왕자를 썼다는 거예요. 아, 미리 오버로크를 준비를 쳤다. 오버로크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 누구 몫이냐? 네. 여기서 왕자의 비밀이 풀리나요? 혹시 예전에 우리가 봤던 손바닥에 있는 그 왕자와 혹시 그 왕자가 같은 왕자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왕을 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왕자 새겨가지고 준 거죠. 아 내가 그리고 왕이다 이런 건가요? 그 왕자 새겨서 주면 이게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 못 내잖아. 왕자까지 새겨줬는데 그 배달 사고 내기 감히 위험하잖아요. 아, 시일 같은 거군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5천만 원은 그래 넘었고 네. 5천만 원은 제대로 배달해라. 아, 그래도 배달비가 쏠쏠하네요. 뭐 이 의미이고 네. 저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이제 피의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네.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대선 자금 전반의 수사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다가 어제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통일교하고 명단 대조해 보니까 11만 명 나왔다. 그럼 이제 정당법 위반 통일교 관련해서 아, 그것도 이 수사도 받아야 되고.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첩첩산중이고 장동혁 대표가 뭐 지금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뭐 대통령실이랑 민주당이랑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 걱정이나 해야 돼요. 네. 아, 그리고 뭐 변호사비 그 오광수. 제가 대도했던 게 오광수 변호사잖아요. 와. 성공보수 10억 원을 약속했었나 봐요. 성공보수만 10억 원. 네, 그러니까 막 착수금 따로 있고 이제 네. 실행할 때 따로 주고 성공보수 10억 원을 이야기했다는 것 같은데 이거 계약서에 성공보수 10억 원은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 이제 한학자 총재가 교회 돈으로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자기 변호해 주는데 교회 돈을 쓰면 어떻게? 아니 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교회 게 내 거고 내게 교회 거고. 그렇습니다. 시인들. 독생년대. 참어머니니까. 참어머니인데. 아, 이게 참, 그래도 이건 어쨌든 저 우리 인간의 법으로 보자면 이거 횡령 아니에요. 그렇죠. 명백한 횡령이죠. 예. 인간의 법이요? 인간의 법으로 세속의 법. 세속법으로 아마 무조건 걸려 들어가는데. 아, 근데 여튼 이 사람은 교회 돈으로 다 하고. 예, 그리고 아니, 성공보수 약속 근데 10억. 우리가 여기서 이 임금 왕자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4년이 지났는데. 근데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저도 지적 궁금해요. 호기심에 이 왕자를 누가 써줬고 계속해서 왜 쓰고 나왔는지 안 주어졌다고 하는데 네. 저 계속 궁금하던 차에 이 한학자 총재 쪽에서 건네간 것으로 지금 보도된 확인된 이 돈에 왕자가 새겨져서 요 시기가 이렇게 가면은 맞잖아요. 선거 토론회 전에 넘어간 거잖아요. 돈이. 네. 아, 이 시기가 아니지. 이 손바닥 왕자 뒤 얘기지. 이거. 뒤에 얘기야. 훨씬 그러면 뒤에. 그거를 보고만 한학자 총재가 썼다는 그렇지. 건가요? 왕을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대로 해줘라. 아, 써서 줘라. 맨 어차피 처음에 내 미친데. 그럼 모르겠네. 왕자 누가 썼어요? 맨 처음에 해명할 때는 그 아크로비스탄 거기 주민이 네, 아니, 그건 제가 네.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도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요? 뭔 점쟁이가 써줬겠죠. 뭐 뻔하지. 손가락 위주로 씻는 바람에 그건 안 지워지고 김용남 의원 그 누구였죠? 그 최고의 신들을 쳤죠. 김용남 의원이 아, 김용 네. 아침 라디오에서 그 얘기했다가 손을 손을 괜히 제가 혼났어요. 손을 근데 그 김용남은 지금 민주당에 가 있어. 이론이에요. 예. 근데 정말 이걸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차에 있는 그 세정제. 그 코로나 때 손 세정제 네. 안 지워지더라고. 진짜요? 네, 진짜. 그러면 이게 유성으로 썼다는 얘기죠. 수성이 아니고. 아니 그 모르겠어.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는데 궁금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자로 써준 거예요. 이 획이 손바닥을 한번 내밀었을 보세요. 때. 이게 왕자가 왜
밑에가 좀 맨 길게 가죠. 위가 두 번째로 길고 가운데가 제일 짧고 짧고 밑에가 맨 밑에 제일 제일 길잖아요. 길죠. 여기 네. 보시면 이제 아실 거 손가락 쪽이 제일 길고 아하. 글씨를 잘 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써준 건 이게 맞는데 본인이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쓸 수가 없지. 본인이 그러니까 진짜 요렇게 이상한 써야 돼. 이상한 이거는 예, 말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지우려고 했었다. 지우려고 했지만. 예. 우리 어릴 때는 여기다 이렇게 손바닥에 야 줘봐 그래갖고 사랑해 이렇게 쓰고 아. 이렇게 딱 보여주고 하트 그리고 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했어.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어제 예. 특검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통일교 교인명부 120만 명 그리고 국민의힘 500만 명 이건 이제 권리당원은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당원 명부인 것 같은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11만 명의 명단이 공통된 게 나왔다. 접시더라? 네, 그렇게 네.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20만 명 교인 명부 그리고 500만 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요거 이렇게 딱 겹쳐봤더니 한 11만 명 정도가 지금 추출이 됐는데 뭐 11만 명이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들어온 사람들로 좀 한정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동명이인도 안 되나?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해요. 이제 일반 당원까지 하니까 500만인 건데 거기에 이제 허수도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결론 중요한 건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이 중요한데 네. 저희가 100만이 안 됩니다. 책임 당원. 87만 정도 되나요? 예, 지난번 8월 전당대회 때 이게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거의 책임 당원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75만 3천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저희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전당대회가 6번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 선출될 때 21년에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때가 32만 8천이에요. 근데 5개월 있다가 윤 대통령이 후보로 될 때 56만 9천. 그러니까 5개월 사이에 24만이 늘어. 이게 한 번 뛰고 2차 전당대회죠. 3차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 될 때 23년 3월에 했을 때 83만 7천이에요. 거기서 더 늘지 않아요. 살짝 한동훈 대표 작년에 할 때 84만 1천으로 한 8천 명 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지나면서 김문수 후보 경선에서 이길 때 76만, 장도혁 대표 될 때 75만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서 2차 될 때 한 번 24만 뛰고 2차에서 3차 될 때 27만이 뛰는데 이 기간이 뭐냐? 윤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제 뭐 무슨 좀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김기현 대표 때 뭐 우리가 조직 다 동원 뭐 이런 거. 요 시기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준석 김기현 대표 될 때 그때가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준석 될 때랑 윤석열 될 때가 윤석열 되고 김기현 될 때 요 두 번에 그 사이에 20몇만씩 늘어요. 이 그림이 맞는데 한 번은 통일교 한 번은 신천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일교와 신천지 딱딱 숫자는 맞는다.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검찰에서 갖고 온 통일교 명단이라는 거기랑 해서 몇 명이 들어왔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 가입했는 언제 들어왔는지는 아니까 알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작업까지 있어야 되지 지금 나온 걸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시점이 그렇다. 지금 그 구속된 윤영호 씨가 얘기한 거는 3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통일교 쪽에 그에 대한 뭐 해명 답변은 통일교가 아닌 반개 무슨 자원봉사 조직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고 몇천 명 수준이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게 진실에 가까운지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당법에 보면은 강제 당원 가입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당법에 있어요. 특정 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했다고 해서 그냥 위법이 아니고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당원 가입을 할 경우에 이건 이제 위법인데 통일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상당했다는 후문이 들려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하라면 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리고 지금 한학자 씨 검찰 이번에 특검에 가서 수사 받을 때 계속 이제 자기가 참어머님이라 그러면서 독생녀라 그러면서 정교 일치를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가르침을 받는 받은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정교 일치론에 부안해동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헌법에 그 정당의 활동은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거 갖고 이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현 정부에서 국민의힘 미연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다면 내란 정당 혐의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정교 분리를 위반한 혐의 하나, 뭐 이런 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교 통일교 분리가. 당원에 대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금 한학자 총재와 권선동 의원 그다음에 전체 윤석열 당시 후보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거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죠. 이게 진짜 넣었는지 투입을 했는지 이게 있었으면 윤영호 본부장이 했던 우리는 조직 표수 재정 지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성공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캄보디아 사업도 있으나 네. 말씀한 대로 정교일치 이것도 있고요. 네. 사실 제일 큰 거는 윤영호 본부장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문자 메시지가 비서실장하고 나눴던 것 중에 나중에 당선이 되면 청와대 그러니까 파란 집에서 우리 통일교 핵심을 요직 그다음에 당에도 통일교의 요직을 있어야 된다. 네. 이게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관여하겠다. 당무에도 관여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 통일교의 이 교인들이 많이 입당함으로써 그런 영향력도 있고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라서 네. 굉장히 어떤 그 어제 압수수색 부분들은 좀 의미가 중요할 것 있네요. 같다. 예. 네.